쌀벌레 조작 독고탁은 물러나라. 양심 없는 신라주조 불매하자. 확성기에서 쏟아지는 구호 소리에 맞춰 수백 명의 시위대가 피켓을 힘차게 흔들어댔다. 기자들은 그 혼란을 카메라에 담느라 셔터를 쉴 틈 없이 눌러댔고 뉴스 속보 자막에는 충격적인 글자가 실시간으로 올라왔다. 신라주조 주가 30% 폭락. 수십 년 동안 업계 1위 자리를 지켜왔던 신라주조가 단 하루 만에, 그것도 회장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다. TV 독고탁은 회장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TV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당당하고 오만했던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지금은 그저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뉴스 화면에서는 그의 얼굴 옆에 쌀벌레 조작 사건 사주라는 빨간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다. 그 치욕적인 자막을 독고탁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바라봤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회장 명패 옆에는 이미 날아온 해임 통지서가 놓여 있었다. 이사회도 주주총회도 그 누구도 그를 지켜주지 않았다. 심지어 장미애까지 더 이상 그의 편이 아니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끓어오르는 복수심이 치밀어 올랐다. 다들 날 짓밟은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지. 무릎 꿇고 싹싹 빌게 만들어주겠어.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다. 그날 오후 검찰 내부에서 충격적인 정보가 흘러나온 것이다. 속일용 전무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검찰은 오히려 수사를 더 강도 높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 뉴스를 본 독고탁은 입술을 질끈 깨물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처음 보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수사를 앞둔 피의자였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가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현실에 그는 무력감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마치 멈출 듯 격렬하게 뛰었다. 한편 임시 주주총회 회의장에 남은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며 침묵을 지켰고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다. 독고세리는 회의장 밖 복도에 조용히 서 있었다. 해임 결정은 이미 내려졌고 독고탁의 뒷모습은 무너진 산처럼 무거웠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은 뒤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나라도 나서야 해. 아버지의 과오로 인해 회사가 파멸의 길로 치닫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곧장 그녀는 비상대책팀이 있는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팀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단호히 말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 회사를 살려야 합니다. 누구 탓을 하기보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경영자 독고세리의 시작이자 독고탁의 과오를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결심이었다. 그녀는 어깨를 짓누르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만이 이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뜨거운 사명감에 휩싸였다. 이 모든 혼란과는 정반대로 독수리 술도가에는 예상치 못한 호재가 찾아왔다. 신라주조 사태 소식이 퍼져나갈수록 소비자들은 그래도 독수리 술도가는 믿을만하다며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정직한 독수리 술도가 응원합니다 라는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고 주문량은 평소의 2배 이상으로 치솟았다. 마강숙은 일손이 부족해진 작업장을 오가며 기뻐하기보다 어딘가 착잡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경쟁자이자 원수인 신라주조의 몰락이 자신들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불편했다. 아무리 그래도 남의 불행으로 우리가 잘 되는 게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마강숙의 표정을 본 오천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형수님,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오천수는 갑작스럽게 폭주한 주문을 놓치지 않기 위해 원료 확보부터 생산 일정, 배송 관리까지 일일이 챙겼고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독수리 술도가를 더 탄탄한 기업으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의 눈에는 사업가로서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함께 가족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그 무렵 독고탁에 대한 검찰 재수사 소식이 들려왔고 오천수는 뉴스를 보며 무릎을 탁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형수님, 결국 하늘이 보고 있었네요. 저 인간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진실은 끝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곤 마강숙을 향해 힘주어 말했다. 이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권리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말에 마강숙의 눈빛이 반짝였다.
그녀는 지난 세월 독고탁에게 당했던 온갖 수모, 그리고 독수리 술도가가 입은 막대한 피해를 떠올리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오랜 시간 억눌려왔던 분노와 서러움이 그녀의 가슴을 맴돌았지만 이제는 복수를 넘어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녀를 지배했다. 그리고 마침내 술도가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피해보상 소송을 위한 변호사를 선임했고 조작된 자료와 손해 산정서, 유통기록 등 철저한 증거 수집에 착수했다. 이제는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믿음이 마강숙과 독수리 형제들의 마음속에 또렷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었다. 그 시각 독고세리는 빠르게 추락하는 신라주조의 주가와 싸우고 있었다. 투자자들의 전환 요구, 금융기관의 대출 중단 통보, 각종 비난과 언론의 조롱.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어깨는 무겁고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이어졌다. 그녀는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 자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 그리고 그 고단한 밤, 더 이상 그녀를 혼자 버려둘 수 없다고 마음먹었던 오범수가 그녀를 찾아왔다. 세리야, 이젠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 내가 옆에 있어줄게. 신라 주조를 살리는 일. 나도 함께하고 싶어. 오범수의 진심이 담긴 말에 독고세리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녀는 오범수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버지의 죄가 마치 자신에게 씌워진 듯한 무거운 죄책감과 그로 인해 오범수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여전히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과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했다. 교수님, 저 너무 뻔뻔하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아빠는 제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으세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독고세리의 흐느낌에 오범수는 그녀를 조용히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품에서 독고세리는 잠시나마 위안을 얻는 듯했다. 그녀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잠시나마 내려지는 기분이었다. 오범수는 독고세리의 진심과 신라주조를 살리려는 그녀의 절박한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결코 외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직감했다. 이제 그는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닌 새로운 미래를 위한 상생 파트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독고세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함께 두 회사의 미래를 위한 거대한 비전이 자리 잡았다. 그날 밤 오범수는 깊은 숨을 고른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마주 앉은 오천수와 마강숙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다. 형수님, 형님, 신라주조는 지금 위태롭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는 독수리 술도가가 갖지 못한 설비와 연구 기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조건으로 협력한다면 서로에게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천수는 뜻밖의 말에 눈썹을 찌푸렸고 마강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내면에서는 오랜 원망과 새로운 가능성이 치열하게 부딪혔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오천수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범수야, 내 말이 틀렸다고는 못하겠다. 우리 아버지가 늘 그러셨거든. 술은 원수도 벗으로 만든다고. 독고탁이 우리한테 한 짓은 용서 못해. 근데 우리까지 복수심에 눈이 멀어선 안 되겠지. 그 설비와 기술을 무너뜨리는 건 아까운 일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이성적인 판단과 함께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마강숙도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천수 도련님 말씀 일리가 있어요. 이젠 과거에 매달릴 때가 아니죠. 세리 씨가 보여준 진심도 범수 도련님의 결단도 우리 술도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지만 결국 더 큰 미래를 위한 결단을 내렸다. 오범수는 두 사람의 답에 두 손을 꼭 모았다. 감사합니다, 형님. 형수님. 이 결정은 우리 모두의 전환점이 될 거예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독고세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 소식을 들은 독고세리는 놀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이에요? 독수리 술도가에서 우리 신라주조와 손을 잡겠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절망 속에서 놓치지 않으려 애쓰던 마지막 끈이 드디어 손에 잡힌 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현실에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 남은 단 한 가지 관문이 가장 험난하다는 것을. 바로 아버지 독고탁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날 밤 도코세리는 마음을 다잡고 도코탁과 마주 앉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꺼냈다. 아빠, 독수리 술도가가 우리랑 손을 잡아주기로 했어요. 이건 우리 회사가 살아날 마지막 기회예요. 아빠가 일군 신라주조를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러나 도코탁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두 눈은 도끼로 가득 차 있었다. 뭐라고? 그 천박한 막걸리집이랑 손을 잡으라고? 신라주조는 내 자존심이고 내 인생이야. 그런 놈들한테 구걸하는 일 차라리 내 손으로 무너뜨리겠다. 그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도코세리의 노트북을 그대로 내동댕이 쳤다. 강하게 부딪힌 노트북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도코탁의 오만한 고집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도코세리는 도코탁의 광기 어린 모습에 충격을 받아 주저앉았다. 그녀는 이제 도코탁에게는 어떤 설득도 통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뿌리 깊은 탐욕과 집착이 회사를 그리고 가정을 파멸로 몰고 가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한편 서울구치소 접견실에 속일용 전무의 변호인이 그를 찾아왔다. 속일용 씨, 검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코탁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당신의 진술 번복이 오히려 도코탁을 더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검찰에서는 이걸 증거인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당신 형량도 훨씬 늘어날 겁니다. 속일용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눈빛은 초조함으로 흔들렸다. 지금껏 도코탁의 회유와 협박에 속수무책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이 더 컸다. 자신의 인생이 함께 무너질 수도 있다는 현실이 그를 결국 진실 앞에 세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다. 전 정말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정말이에요. 모든 건 도코탁 회장님의 지시였습니다. 속일용의 눈빛이 흔들리며 마침내 진실을 말할 결심을 하는 듯 보였다. 검찰은 마침내 도코탁에 대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속일용 전무의 진술 번복이었다. 속일용은 더는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자신을 올가매던 도코탁의 지시사항을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다. 그 모든 조작은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겁니다. 저는 그저 시킨 대로 했을 뿐입니다. 이 진술은 쌀벌레 조작 사건의 실체를 뒤흔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검찰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도코탁의 자택을 급습한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잠에서 깬 도코탁은 자신의 안방으로 성큼 들어오는 수사관들을 보고 경악했다. 도코탁 씨, 쌀벌레 조작 사주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체포영장을 내민 수사관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도코탁은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 소용없었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고 그 모습을 기자들의 카메라가 가차없이 포착했다. 그날 아침 전국의 일간지는 일제히 한 사람의 몰락을 일면으로 보도했다. 신라주조 전 대표이사 도코탁 수갑 차고 끌려가다. 그동안 감춰왔던 거짓과 위선의 민낯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도코탁의 체포 소식은 신라주조 전체를 뒤흔들었다. 비어버린 회장 자리를 두고 긴급하게 소집된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후속 절차와 경영 안정 대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날 회의장에는 수십 대의 카메라와 수많은 임직원들이 몰려들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바로 그때 한 여성이 단상 위로 조용히 올라섰다. 바로 도코세리였다. 그녀는 주주들과 임직원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신라주조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직한 술, 투명한 경영, 그리고 새로운 길. 그 길의 첫걸음으로 저는 독수리 술도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공식 제안합니다. 도코세리의 파격적인 발표에 회의실은 술렁였다. 모두가 놀랐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확신과 함께 회사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엿보였다. 독수리 술도가의 오천수와 마강숙 역시 정중하게 회의실에 들어섰다. 마강숙은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신라주조의 피해자였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싸우는 대신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가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오천수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협력은 단순한 합작이 아닙니다. 한국 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장인 정신과 신라주조의 기술이 만나 진짜 대한민국 대표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회의장 한켠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범수는 독고세리 곁에 조용히 서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 자리에 모인 이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긴 토론 끝에 마침내 주주들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라주조의 회생을 위해 협력을 조건부 승인합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되었다. 신라주조와 독수리 술도가 손잡다. 언론의 헤드라인은 일제 희망을 이야기했다. 신라주조의 주가는 단숨에 반등했고 한때 등을 돌렸던 소비자들도 다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는 전통과 첨단 기술을 결합한 장강 약주를 출시하며 세계 무대에 진출했고 K-술의 대표주자로 떠올랐습니다. 그 사이 독고탁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락했고 신라주조의 재건은 독고세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상생 브랜드 상생은 두 회사의 협력으로 탄생했고 유럽 시장에서도 큰 반응을 얻으며 새롭게 주목받았습니다. 독고세리와 오범수는 이제 동반자이자 경영 파트너로 함께하며 서로를 신뢰했고 독고탁은 교도소에서 뒤늦은 후회를 되뇌었습니다. 그는 딸의 진심이 만들어낸 상생의 결과를 마주하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세리가 해냈구나. 그렇게 두 가문의 오랜 갈등은 화해로 이어졌고 그 끝에는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